여러분 안녕하세요. 탄단지의 채널의 정지혜입니다. 자, 하체 운동의 핵심, 하체 운동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스쿼트. 오늘 스쿼트에 대한 콘텐츠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말 잘못된 자세로, 그리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자세로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벌써 4년 차가 됐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스쿼트 꿀팁 대방출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정보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숙제처럼 남겨놨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이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웨이트를 배울 때 스쿼트부터 배웠고, 처음에 가장 욕심냈던 운동도 스쿼트고, 지금도 스쿼트를 너무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스스로 스쿼트에 대한 발전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껴졌던 꿀팁들이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못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진짜 좋겠다 해서 엑기스만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놓치시면은 진짜 후회하십니다.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스쿼트 자세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첫 번째 실수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운동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로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 여자분들이 스쿼트를 엉덩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부터 뒤로 빼면서 앉는 거죠. 엉덩이에 힘이 마치 받아지는 것처럼. 이제 무게중심을 뒤로 빼다 보니까 허리 과신전이 생기고, 무게중심을 내가 중앙으로 버티려다 보니까 상체는 점점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체가 허벅지 위에 얹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동 범위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상체를 너무 과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 상체를 과하게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무릎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반대로 뒤꿈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중이 무릎 쪽으로 많이 실려요. 그리고 이 상체를 세우려다 보니까 반대로 허리가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스쿼트는 상체를 세워서 고정해서 그대로 수직 하강을 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 때문에 생겨난 것 같아요. 초보자 분들일수록 고관절의 유연성이 더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고관절이 수축하는 힘도 부족한데 이 상체를 계속 일으키려고 하면은 고관절의 유연성은 끝난 상태에서 무릎만 접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중이 다 무릎 쪽으로 실려요. 이렇게 하시면 무릎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정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이제 트레이너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스쿼트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가르치면 옛날에는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자세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상체를 세워서 무릎을 앞으로 보내는 자세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체를 세워서 수직 하강하는 게 잘못된 지식 정보는 아닌데,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고관절의 굴곡, 다리를 하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인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이 상체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세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는, 본인에게 알맞는 스쿼트 자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대방출해드리겠습니다. 바벨을 견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견착시키는 위치를 먼저 알아보실 건데, 중앙 센터를 잘 맞춰서 들어가 주시고 어깨를 살짝 모으면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오는 위치가 있어요. 그럼 그 위치에다가 발을 얹어 주실 거예요. 근데 완전히 똑바로 서서 발을 얹으면 바가 떨어질 것처럼 불안정한데, 상체에 얹어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숙여보면 편안하게 얹어져 있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대로 잘 잡아주시고 견갑을 살짝 뒤로 모아서 등에 힘을 살짝 준 상태에서 발을 잡고 살짝 몸으로 당겨주는 힘을 쓰는 거예요. 손의 그립의 너비는 좁게 잡으면 등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넓게 잡으면 상체의 등에 힘이 조금 느슨해져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잡고 하느냐, 조금 더 느슨하게 하느냐의 차이도 있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한 위치에다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고중량을 다루실 때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조금 안착감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좁게 잡고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수행 능력의 차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착 위치를 하이바, 로우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이바 같은 경우는 승모근 상부에다 걸쳐 놓는 거를 하이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면 삼각근에 걸쳐주는 걸 조금 밑으로 내려서죠. 그 위치를 이제 로우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이바 같은 경우는 몸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쏟아지시는 분들, 이렇게 아까처럼 무릎이 앞으로 많이 쏟아지시는 분들은 하이바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로우바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서 상체가 많이 숙여지시는 분들 로우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내 몸의 중심선상에서 이 바벨이 그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몸이 앞으로 나가면 바벨이 몸에서 멀어지겠죠. 그럼 바벨이 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우려면 당연히 뒤쪽으로 또 와야지 바벨이 내 몸 쪽 중앙선상으로 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로우바를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세워지면 로우바로 왔을 경우에 세워졌을 경우에 바벨의 견착 위치가 내 중앙 중심선보다 좀 뒤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바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대퇴골의 길이에 따라서 이 상체 각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퇴골 길이가 긴 체형일수록 상체 각도가 많이 숙여져요. 올바른 자세를 잡는다 해도. 그래서 대퇴골이 긴 경우에 로우바를 추천드리고, 대퇴골이 짧은 경우에 하이바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것도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저런 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견착 위치가 안정감 있게 내가 몸의 중심선상에 편하게 받치고 있느냐, 내 현재 상태에 맞는 위치에 잘 견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견착을 한 상태에서 어깨 끝이 열려 있잖아요. 열린 상태에서 가슴을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슴을 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견착 위치가 뒤쪽으로 빠지겠죠. 무게중심 내 중앙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운동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견착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라 하면 그냥 몸이 이해를 해서 흉통을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복압을 채우는 거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슴을 들어주세요 하면 과신전을 시켜요. 목을 이렇게 들거나, 또는 가슴이 안 들리니까 허리를 꺾거나, 이미 준비 자세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올바른 자세냐면, 견착을 했어요. 상체가 약간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척추만 위로 길게 신전시킨다고 생각하고 호흡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척추에 어떠한 움직임 없이 그냥 호흡만 채워지거든요. 호흡을 채운 다음에 갈비뼈를 하고 잠그는 느낌. 가슴을 신전시키는 게 아니고 어깨 끝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채우는 거죠. 호흡을 채우면 그냥 몸통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랩풀다운 할 때 이렇게 해서 등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광배근을 이렇게 수축하잖아요. 견착, 호흡 채우고, 광배근 수축, 여기까지. 그리고 시선은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가 다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약간 내 시선이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고개를 들지 말고 약간 1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눈만 치켜들어서 정면. 시선 처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상체 세팅 끝.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 스탠스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어깨 너비로 서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그냥 이 정도로 쓰세요, 저만큼 쓰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해진 너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스탠스는 일단 쪼그려 앉아 봐야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가 완전히 앉았을 때 고관절의 열림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리를 완전히 접었을 때 고관절을 완전히 확장시켜서 다리를 접을 수 있느냐, 완전히 쪼그려 앉았을 때 발바닥 지면을 다 누를 수 있느냐, 그 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쪼그려 앉아 봐야지 찾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쪼그려 앉아 볼게요. 일단 그냥 스쿼트라는 생각을 아예 다 빼버리고 그냥 편하게 푹 쪼그려 앉으세요. 누구랑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냥 앉았을 때 고관절이 완전히 열려서 접힌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리도 완전히 접어져서 내 오금이 완전히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접어졌으면 그 너비가 본인에게 맞는 스탠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의 견착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바의 견착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견착 위치가 여기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에 내가 힘이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실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실려야 돼요? 여기에 실려야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서 내 견착 위치 아래 바로 허벅지 윗부분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등이 말리더라도 이 위치가 완전히 수직 하강했을 때 위치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은 발끝선이랑 맞추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유연성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발끝 방향으로 같은 선에서 스쿼트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고, 발끝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데 무릎을 더 안으로 잡았을 때
중심을 잘 잡고 발바닥 지면을 다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발끝은 들어가 있는데 무릎은 나가야지만 지면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무릎 관절은 그대로 그 직각으로 구부러지는데 발목 관절은 회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회전되는 거를 이해를 하고 발끝의 위치를 나에게 맞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맞게 선택하는 건 발바닥 지면이 다 눌러지는 위치인데, 발바닥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엄지발가락 쪽이에요. 뒤꿈치랑 새끼 발날 쪽도 중요하지만 엄지발가락 쪽은 내전근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전근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다 발바닥을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내가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는지, 너무 벌어져서 얘가 자꾸 빠져. 그러면 조금 안으로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닫아서 엄지발볼에 힘을 꽉 줄 수 있는 위치. 그래서 그렇게 쪼그려 앉으셨을 때 다리를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발바닥 지면을 다 누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스탠스를 설정하시고, 그게 이제 나에게 맞는 발의 너비와 발바닥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힘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가슴을 완전히 폈어요. 아까는 이제 팔꿈치를 무릎에 의지해서 살짝 기대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얘를 손을 뗄 거예요. 이렇게 들어볼게요. 척추를 최대한 위로 길게 신전시켜서 발바닥의 힘으로 조금 뛰어보는 거예요. 버텨보세요. 근데 나는 여기서 버텼는데 등이 말리고 무게중심도 잘 못 잡겠어. 그러면 조금만 더 일어나서 버텨보고, 등이 펴지는 위치를 찾아요. 서서히 일어나서 내가 등을 필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버텨보세요. 여기서는 등이 말렸어. 근데 여기서는 필 수 있어. 그럼 이게 본인의 가동 범위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강하는 거예요. 그대로 업. 그래서 본인의 가동 범위를 체크했으면 아까 그만큼만 그대로 앉아주는 거죠. 실제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이 센터도 잘 못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센터를 정확하게 잘 보고 그립을 내가 이따 조절을 하더라도 일단 바울을 균형 있게 잘 잡고 센터를 보고 거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센터를 체크해서 들어가는 거죠. 어깨 끝을 이렇게 보내면 견갑이 살짝 모아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승모근 가장 편안한 위치, 이걸 잘못 견착을 하면 뼈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럼 잘못 견착하신 거니까 편안한 위치를 잘 찾아서 마치 내가 어부발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편해야 돼요. 이렇게 편하게 그립의 위치를, 본인에게 편한 위치를 찾으라고 했어요. 조금 좁혀서 등에 긴장감이 좀 들어가도록.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너무 들지 말고 살짝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채울 때 가슴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냥 척추가 신전되게끔 호흡만 채우고 광배근을 등 운동하듯이 꾹 힘을 주는 거예요. 광배근 힘 주는 걸 잘 모르겠다 하면은 팔꿈치를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내렸는데 근데 이렇게 어깨가 말리지 않게끔 어깨는 펴놓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그리고 시선은 고개를 너무 들지 말고 눈만 치켜 떠서 거울을 주시. 옛날 푸세식 변기 있죠? 그 변기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쪼그려 앉는 거예요. 일단 내려가서 자세를 잡을 거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자세나 정확한 힘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앉아보는 거예요. 고관절이 완전히 접힐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오금이 완전히 딱 접혀서 내 종아리와 허벅지가 닿는 느낌이 들게끔 완전히 쪼그려 앉았어요. 근데 발바닥이 떨어지네? 발끝을 조금 옮겨. 이렇게. 그래서 발가락 지면을, 특히 엄지발볼이 눌러줄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그대로 수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지 그걸 개선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시는 분들, 허리를 과신전하고 고개를 과하게 들어서 경추를 과하게 신전시키는 분들은 이미 무게중심이 뒤쪽에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골반이 너무 뒤로 빠져서 전방경사가 되잖아요. 걔를 반대로 힘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본인이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아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앉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쓰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발가락을 앞으로, 무릎을 이렇게 밀어보세요. 근데 과하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는 위치만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무게중심을
골반을 말았어요. 발가락을 앞으로 무릎을 살짝 보내는 힘 정도까지만. 그래서 그대로 앉아보세요. 스쿼트를 하실 때 엉덩이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일단은 스쿼트는 엉덩이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버리고 하셔야 돼요. 몸의 중립, 척추의 중립을 최대한 유지해서 그대로 하강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무게중심이 자꾸 뒤쪽으로 빠지니까 앞쪽의 허벅지에 힘을 많이 주려고 생각하면서 발가락에 힘을 꽉 주는 데다 집중을 하시면 좀 개선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허리가 과신전되는 부분은 코어 힘을 강하게 줘야 되는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세요. 자, 두 번째 하는 실수, 상체를 너무 꼿꼿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쏟아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호흡을 잘 채웠는지 먼저 체크하셔서 척추를 좀 신전시키는 데다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체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얘를 닫고 코어를 닫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상체 호흡을 채워서 척추를 길게 신전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엉덩이를 좀 뒤로 많이 빼면서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체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무릎을 먼저 보내면서 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릎을 보낸다는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리고, 이미 무게중심은 앞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엉덩이를 뒤로 먼저 빼는 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 엉덩이를 살짝 빼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본인이 하는 느낌대로 상체 세우는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돼요. 원래 상체를 세웠던 그 느낌을 엉덩이를 먼저 뺀 다음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미 상체를 세우시는 분들은 무게중심이 앞쪽 허벅지에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굳이 상체를 여기서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잘 내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릎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 다음에 본인이 무릎을 앞으로 내보내는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보셔도 괜찮아요. 1번, 2번. 이 단계를 좀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연결. 그래서 무릎이 앞으로 많이 쏟아지시는 분들은 일부러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두려고 하는 그 액션을 엉덩이를 뒤로 먼저 보내는 액션과, 그리고 무게중심을 뒤꿈치 쪽에 더 실어주시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은 금방 교정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아무리 신경 써서 한다 해도 엉덩이가 계속 뒤로 빠지고 나는 아무리 해도 허리 과신전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자, 무게를 뒤쪽에 짊어지는 것이 아닌 앞으로 들고 하는 이제 고블리 스쿼트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자꾸 빠지는 거를 이 앞쪽 덤벨이 조금 잡아줄 거라서 감각을 익히는데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 몸에서 멀지 않게 가깝게 두는 거예요. 살짝 들고 준비하셔도 되세요.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얹어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본인이 원래 하던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상체가 쏟아지면 내가 무게를 몸에 얹고 있는 게 아닌 이렇게 들고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몸에 딱 받쳐놨죠? 그대로 받쳐놓은 이 무게 중심 저항을 다른 데다 세지 않게 해서 그대로 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나는 무게중심이 뒤로 빠진다. 그러면 덤벨을 좀 앞으로 더 두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직 저항이 되거든요. 이 느낌이 수직 저항이구나. 그러면 얘를 몸으로 조금 더 갖고 오면서 가깝게 어깨 얹었을 때도 이 느낌이 나도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고블리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 스쿼트의 수직 저항 감각을 익히기 위해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갔던 거를 점점 가까이 가지고 와서 어깨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덤벨을 양쪽 손으로 들고 하셔도 되세요. 결국에는 스쿼트가 내 무게 저항을 내 몸의 중심선상에 두고 그대로 수직 저항을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무게가 내 몸 중앙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으면 내가 자꾸 무게중심이 빠져서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 무게를 앞으로 분산시켰어. 얘를 바벨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갖고 와봐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오는 순간 또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얘만 이렇게 바꿔도 힘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척추를 기립하는 힘 자체가 달라져. 그래서 단계를 나눠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업도 해보고. 진짜 힘들어요. 자,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훈련법을 찾아서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늘 제가 알려드린 동작들을 따라해 보시고, 모든 운동은 결국에는 그 운동을 해야지 발전이 돼요. 대처할 수 있는 운동은 없어요. 결국에는 스쿼트를 해야만 스쿼트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익혔다면 바로바로 실전에 들어가셔서 조금 실패하시더라도 계속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스쿼트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쿼트 편처럼 다른 운동에 대한 부분들도 콘텐츠를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운동, 배우고 싶으신 운동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